경기 침체가 터지면 돈을 막 뿌리는데 기업 쪽에서는 돈을 잘 안 빌려. 우리 이미 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상업은행들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된 거야. 야, 가서 0.01%라도 이자 가져와 하면서 선진증시, 신흥증시, 채권 여기저기 돈을 뿌리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가상자산으로도 일부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기관과 외인이 좀 돌아온 거 갑자기 오늘 개인이 팔던데요. 네네. 그런 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수급 주체에 대한 문제로는 네, 지금은 딱 한 균형 수준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계속 외국인의 매도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은 31% 정도입니다. 부동산으로 말하면 다주택자예요. 네. 외국인은. 근데 이 다주택자는 영원한 다주택자라는 거죠. 갑자기 규제를 하던 경기가 좋아지던 뭐 화랑이 오던 이 사람은 계속 이 정도를 계속 갖고 있을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판다고 예민하게 반응할 부분도 아니고 외국인이 산다고 흥분할 상황도 분명히 아니다라는 건데 우리가 3000 시대를 올해 들어서 한 6개월 넘게 한 7개월 정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자산을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사왔는데 가계에서 주식에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였었거든요. 네.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사면서 왜 외국인이나 기관은 안 사냐고. 막상 이제 사고 나니까는 왜 파냐고 또. 그럼 외국인이 사면은 파시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우리 이거는 마켓이지 않습니까? 이 마켓이다라는 구도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고 성숙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의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 이상 늘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거진 70조입니다. 뭐 외국인이 언제 사줄 거냐? 기관은 언제 사줄 거냐? 연기금은 도대체 언제 사줄 거냐? 사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살 만큼 계속 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었다 했을 때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거는 정부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가게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비트코인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요새 봅니다. 네. 예. 이게 거의 이제 신고가 찍었어요. 네네. 인플레 해칭 수단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뭐 ETF 나온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오르는 거 저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실 이거는 자본시장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돈이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이 넘쳐나는 돈들이 어딘가로는 흘러간다는 거죠. 예전에는 경기가 침체되면 돈을 풉니다. 정부가 돈을 풀던 중앙은행이 돈을 풀잖아요. 돈을 푸는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고 기업이나 가게 둘 중에 하나로 돈이 흘러가기를 바라요. 금리가 높던 시기에는 가게에다가 빌려주면 돈을 떼먹고 도망치는 일이 빈번했죠. 그러니까는 가게로는 돈을 잘 안 빌려줘요. 기업한테는 전폭적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살게 되었잖아요. 경기 침체가 터지면 돈을 막 뿌리는데 기업 쪽에서는 돈을 잘 안 빌려가요. 우리 이미 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상업은행들은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야, 가서 0.01%라도 이자 가져와 하면서 조 단위로 돈을 마구다비로 이제 빌려주는 거죠. 선진증시, 신흥증시, 채권 여기저기 돈을 뿌리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가상자산으로도 일부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가 오면서 돈을 뿌리고 나니까 자산 가격에 즉각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반응하고 부동산 반응하고 비트코인도 반응하는. 근데 이 비트코인 반응하는 거는 극히 일부인 건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거품에 대한 걱정. 아, 이게 네네. 도대체 이 실체 없는 거품이 안 꺼질 수가 있겠느냐. 네네네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다 이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기업의 실적이 견고하니까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이런데 거품 목욕에서 보는 듯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거품 목욕을 할 때 보게 되면 작은 거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거품 하나 터진다고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런 유형의 거품은 물에 녹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듯이 지금의 거품은 실물 경제에 녹아서 사라져야 될 거품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그렇게 크게 터지는 것 같은데도 맞습니다.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아까 왜 가는 거 그러냐면 보면은 지금 공급된 돈들이 이 자산시장을 보호하는 유형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이 10년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이다라고만 생각해서 저 거품이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미국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은퇴한 분들의 퇴직 자산이 전부 다 주식에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인구의 20%가 넘는 차지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과연 방치할까요?
질문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4시에 그 누리호 쏜다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것도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우주항공 우주항공.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있죠. 예. 네네. 한국항공우주, 어떤 거 뭐 맞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있지 않나요? 항상 보면은 네. 이벤트라는 네.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당장 우리에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트레이딩의 개념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과거에 항공 분야에 대해서 나사라는 주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주하면 나사였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미국을 보면 우주 여행하면은 민간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주체가 바뀌어갔죠. 왜냐하면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우주 부분을 누가 다루게 될 거냐라는 거 숙제를 명확하게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할 건지 아니면 민간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주게 될 건지 이런 숙제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냐면은 포스코나 공공기업이라든지 네. 중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카이. 예. 이런 기업들한테 미션을 주면 어떨까? 포스코 보고 너 우주해라 이렇게요? 그렇죠. 본업은 본업대로 놔두고 이 분야를 왜냐하면은 캐시카우가 계속 있는데.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우주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네네. 누리호 발사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SBS에서도 4시부터 이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또 이제 깨알 홍보를 해드립니다. 오늘 김영렬 센터장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